안녕하십니까,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 상속주택에 대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속은 좀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주택을 한 채 남겨주셔서 또는 여러 채 남겨주셔서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는 위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상속주택을 가지고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무주택자는 상속주택을 받아서 비과세 요건을 만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비과세를 받아서 세금 없이 상속주택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주택이 있는데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팔 거냐 아니면 상속주택을 먼저 팔 거냐, 여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상속주택을 전체를 다 받은 게 아니라 소수의 지분만 받았을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세법상의 적용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경우죠. 여러 주택을 상속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되느냐?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여러 주택이 있는데 또 상속주택을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기존에 집이 있는 것도 열심히 일을 하셔서 주택을 많이 확보를 하셨지만 상속주택을 추가로 받았을 때 최대 4채까지 기존의 주택 중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거는 예규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통해서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사망일에 가족들이 무주택자가 부모님의 상속으로 1주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기산을 하느냐? 사망일부터 상속 등기가 넘어오죠. 그래서 기간은 사망일, 상속 개시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출발을 해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후에 팔게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12억까지 비과세가 되죠. 이게 이제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비과세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같이 살던 상속주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같이 살다가 배우자가 받는 경우, 아니면 자녀와 돌아가신 분이 같이 살다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거일이 있고 사망일이 있는데 기간 기산에 대한 출발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거는 동거일부터 기간을 기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등기 자체는 사망일 날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공제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존 주택이 있을 때요. 기존 주택이 있고 상속주택을 하나를 받았어요. 요거는 처분 순서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속주택을 받았는데 이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왜 이런 취지냐면요. 기존 주택이 원래 비과세가 되는 주택이었는데 상속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 일인데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고 해서 내 기존의 집이 비과세가 안 된다면 좀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상속 이후에 언제라도 기간 제한이 없이 기존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가 됩니다. 상속주택을 받고 나서 기존 주택을 팔 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은요,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받아야 되고요. 또 부모하고는 별도 세대 상태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이라고 한 거는 상속 전에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은 제외가 됩니다.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기존 주택하고 상속주택 중에 만약에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은 어떻게 되죠? 요거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2주택 상황에서의 처분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 거고요. 5년이 지나면 중과세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속주택이 먼저 받고 나서 여력이 돼서 신규주택을 하나 취득했어요. 이랬을 때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2주택 상황에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상속주택이 받은 상황에서 나중에 신규주택을 샀다면 2주택 상황에서의 처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속주택 상황에서요, 신규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상속주택을 받고 나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요. 요거는 바로 일시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데 이 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 이후에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은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 조정지역에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을 했어야 했죠. 그리고 신규주택
주택 취득 후에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요 신규 주택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2년이었는데 지금 집들이 잘 안 팔리고 그러기 때문에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요 개정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종전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이 조정지역은 2년, 조정지역 외에서는 3년이었는데 이게 모두 3년 이내로 연장됐습니다. 이번에 2023년 1월 12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 상속을 받는 경우에 판단을 해볼게요. 상속주택이 있고 그거를 각각 자녀들이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그럼 누구의 주택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각각 반씩 받으면 반씩 주택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지분을 좀 적게 받은 사람은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주택을 나눠 받는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적용을 합니다. 지분이 큰 사람이 받으면 당연히 지분 큰 사람 거겠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지분이 같아요. 공교롭게 2분의 1로 같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녀다. 큰아들이 이 상속주택에 거주한다라고 하면 이 자녀의 것이 되겠죠. 둘 다 거주를 안 한다. 장남도 거주 안 하고 장녀도 거주를 안 한다 하는 경우에 전세를 줬다라고 하더라도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봐서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 후순위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양도세에서 문제고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포함이 됩니다. 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상속주택에 대한 예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주택 소수 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다라는 예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너무 감사한 케이스죠. 부모님이 다주택으로 물려주시고 자녀가 받았어요. 그러면 기존 주택이 있을 때 이 다주택들이 모두 다 상속주택으로 제외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선순위 상속주택만 특례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주택을 판단하게 돼요. 어떤 거를 주택으로 판단할 거냐. 이 순서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일단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기간, 제일 처음에 산 집이 되겠죠. 요거를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동시에 두 채를 샀다라고 하면은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판단을 합니다. 요거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판정이 되느냐? 요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고 상속주택 2번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큰아들과 둘째 딸한테 이렇게 나눠주는데 만약에 큰아들은 주택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고요. 선순위 상속주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큰아들 같은 경우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똑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상속주택 2번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과세가 되느냐? 예, 요거는 비과세를 못 받고 과세가 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만 이 상속주택 특례 제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주택에 대한 판단도 가족들 간에 첨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또 비과세를 받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고 동과 봉양으로 합친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분양 주택을 하나 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상속주택을 받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택수가 많게 됐어요. 그런데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동거분양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4에서 혼인이나 동거로 봉양을 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도 조특법 99조의 4 적용을 받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소수 지분을 받는 케이스였어요. 그러면 각각 다 특례나 시행령에 따라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예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규를 살펴보면요. 2022년 4월 달에 나온 예규인데요. 내용 보시죠. 1세대 4주택자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에 따른 시행령, 공동상속주택, 또 조특법에 따른 주택, 그리고 또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일반 봉양주택, 일부 지분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감사하면서도 행복한 예규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절세 모든 것 책자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절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고 처분할 때 그때 계약하기 전에 취득세나 양도세 상담을 꼭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절세가 가장 많이 됩니다. 주리세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셔서 중요한 내용들 업데이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